안녕하세요. 김주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강남에 처참한 몰락이 시작됐습니다. 10억씩 내려도 팔리지를 않습니다. 매수자가 사라진 시장에서 가격은 의미가 없으며 그동안 많이 올랐거나 비싼 아파트는 날개 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전국 모든 아파트가 최대 위기를 맞이한 상황입니다. 매도자는 지금이라도 매도를 해야 할까요? 매수자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유료 상담은 010-3999-8808 제가 직접 매매 시기와 추천을 해드립니다. 강남에 처참한 몰락 10억씩 떨어뜨려도 안 팔린다. 정말 심각합니다. 강남이 그동안에 잘 버텼는데 이제는 매물 나온 걸 보면요, 무지막지하게 내려도 누가 입질조차 안 해요. 당연히 비싼 아파트가 많이 빠지다 보니까 여기 자 아파트가 있고 돈이 있는데 꽉 쥐었네요. 이제는 아파트는 내리막길이고 돈은 이제 오르막길, 그 상황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일단 이거 한번 볼까요? 자, 세계 경제 급격한 침체 경라, 미, 유럽, 중국 전망화물, 모든 나라들이 지금 한 치 앞을 볼 수가 없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 이것만 우리가 알면 안 되고 이제 경제 회복을 하느냐, 단기 침체로 끝나느냐, 장기 침체로 끝나느냐, 그리고 이럴 때 매매는 어떻게 해야 하고 분양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이 대처,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먼저 경제 회복, 물론 이것도 가봐야 알아요. 그렇지만 경제 회복 가능성, 2023년부터 집값이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내년 하반기부터. 단기 침체 24년으로 이제 볼 수 있죠. 상승장을. 장기 침체 25년 이후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경제 회복 가능성은 25%밖에 안 되는데, 문제는 설령 내년에 회복한다고 하더라도 무려 20에서 40%. 그러니까 엄청나게 집값이 떨어지는 거예요. 대략 2, 3년 수준까지 집값이 내려갈 가능성이 커요. 자, 경제, 물가가 안정되고 금리도 안정되고 경제가 회복돼야 바로 집값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분양 보실래요? 분양 내년에 집값이 뛴다고 하더라도 반절은 다 미분양이에요. 50%. 지역, 수도권, 지방 가릴 것 없습니다. 다 미분양. 자, 정책 아마 전매 축소시키고 1주택 세대원, 다 세대원도 가능하고 청약에 대한 규제라든가 세금, 대출 이런 규제들이 완화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 보세요. 확률이 제일 높은 단기 침체 24년 정도 올라갈 것이다. 가격 무려 30에서 50% 반토막 나는 게 이제 비일비재하겠죠. 금매 기준으로. 가능성이 무려 반절이나 돼요. 자, 경제, 물가 지속. 지금 물가 꼭 폭등을 계속 안 하더라도 높은 자리에서 계속 맴돈다 이 말이에요. 물가가 3포인트, 4포인트 밑으로 내려오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자, 금리 정체. 금리는 꼭지를 찍고 정체하다가 조금씩 이제 내려오겠죠. 경제 침체. 거주 폐지, 즉 실거주 폐지했다는 것은 전국이 조정지역과 투기과열 지역이 없어졌다는 거고, 자, 2주택도 혜택을 줄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분양 쪽은요, 놀라지 마세요. 무려 70%가 미분양이고 아마 미분양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속출할 거예요. 지역, 3기 신도시, 서울 이곳만 넣어야 돼요. 3기 신도시도 아무 군데나 넣으면 안 되고 서울도 대단지 위주로 넣어야겠죠. 정책, 전매 제한 폐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분양권 전매 제한 6개월, 1년 이렇게 바뀔 거예요. 자, 당해 분양도 폐지되고 5% 계약금, 자, 미분양 양도세 면제, 아마 24년에는 미분양 양도세 면제, 특히 3기 신도시 물량 폭탄이 터지는데 그런 것들. 장기 침체 볼까요? 25년 이후에 올라갈 것이다. 무려 집값이 40에서 70%입니다. 가능성 25%예요. 상당히 높아요. 그래도 경제, 물가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금리도 올라가고, 올라간다는 얘기는 뭐 끝없이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떨어지지를 않는다는 얘기예요. 정체도 마찬가지. 경제 위기 또는 경제 침체 장기화. 자, 그리고 거주 폐지되고 2주택 혜택도 줄 거예요. 아마 분양은 90%가 미분양입니다. 분양했다면 그냥 다 미분양이야. 일부 단지 빼고. 지역 3기 서울 아주 상급지 외에는 웬만한 3기 신도시나 서울도 다 미분양. 지방 할 것 없이 지방 다 미분양. 정책 전매 폐지가 되겠죠. 완전히. 미분양 양도세 면제되고요.
아예 2개씩 잡아도 나중에 양도세 안 낸다고요. 자, 신규 매입, 새롭게 매입하는 사람들은 2주택이 되든 3주택이 되든 주택수에서 제외. 파격적인 부양책이죠. 자, 이거 꼭 기억하세요. 전국 입지. 자, 무조건 상급지로 가라. 꼭 기억하십시오. 하지만 지금 하락장에 제일 많이 위험한 곳이 여기 말씀드렸던 강남입니다. 글자 그대로 처참해요. 지금 보시면 이게 한강변이죠. 그러면 여기는 어디입니까? 빨간색 네모. 이게 서울입니다. 자, 서울이 제일 장래 전망이 밝아요. 그런데 이제 경기도의 중심부 볼까요? 이거 녹색. 북쪽으로는 조금밖에 안 올라가요. 남쪽이 이제 강남이 남쪽에 있다 보니까 이쪽 수원, 용인, 시흥, 안산 일부까지 이쪽은 상당히 중심 지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파랑 네모칸. 자, 이 외곽은 웬만하면 잡지 마세요. 무엇이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왜? 집이 넘쳐납니다. 이걸 전국 입지를 아예 분석을 해 드릴게요. A급 강남 1. 자, A급은 반포, 잠원, 압구정, 청담 여기에요. 한강 라인에 바로 여기. 두 번째 B급 강남 2 용산. 용산이 들어가죠. 서초, 방배, 대치, 개포는 어떻습니까? 한강변하고 관련이 없고 테헤란로 남쪽. 예전에는 얘들하고 맞짱 떴는데 이제는 역전됐어요. 절대 한강 라인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얘들은. 그리고 이제 강북도, 이촌, 한남, 성수, 전략정비구역 이런 것들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강남하고 맞짱을 뜰 거예요. C급 강남 3 재건축 한강변이 해당되는데 강남에 이제 외곽이 되겠죠. 강남 서초. 여기를 굳이 말하자면 양재, 수서, 일원, 여의도, 목동 이제 재건축 기대주들, 흑석처럼 유망한 뉴타운, 그 다음에 용산구, 성동구 대부분, 송파구 대부분,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는 굳이 꼽은다면 과천밖에 없어요. 자, 이제 D급 볼까요? D급은 서울 중심입니다. 서울 중심이라는 얘기는 한강 라인 중심으로 쭉 마포, 광진, 강서, 양천, 영등포, 동작, 관악, 강동. 이제 만약에 신도시를 하나 집어넣는다면 판교가 여기하고 비슷할 거예요. 2급입니다. 2급. 자, 서울 외곽, 이제 서울 대부분이죠. 그리고 서울 외곽은 경기도 핵심하고 맞먹기 때문에 웬만하면 서울로 진입하는 게 좋아요. 어디냐? 노원, 도봉, 강북, 성북, 중랑, 은평, 금천, 구로까지가 서울이고 광교, 유래, 분당, 날구, 기어봤자 얘들하고 맞먹는다고요. 이번엔 F급. 이제 서울은 다 빠졌고 경기 중심, 지방 핵심. 아까는 경기 핵심이었어요. 경기도 중심하고 지방이 아주 부잣 동네. 성남, 용인, 수원, 광명, 안양. 그리고 2기 신도시에서도 좀 잘 사는 곳. 2기 신도시 전체가 아니라 잘 사는 곳. 하남. 그리고 지방은 해운대구, 수영구, 대구 수성구 정도가 이 정도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나머지는 뭐 못 들어갑니다. 자, G급 경기도 외곽. 그리고 여기 지금 파란색 이 안에 들어가는 것들. 그리고 제 2기도 외곽 정도. 2기라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결코 서울에서 먼 곳은 안 좋아요. 광역시의 핵심 지역. 광역시에게 겨우 핵심이 여기밖에 못 들어가요. 자, H급 무려 60%가 H급에 다 들어갈 거예요. 광역시 대부분 지방 중소도시. 그러니까 특히 인구가 감소되는 지방에서는 비싼 아파트들 조심하세요. 이번에는 강남 3과 용산, 성수 입지 우위 지역을 한번 이 지도에서 보자면 이게 한강이죠. 한강. 제가 이 빨간색을 테두리를 한 이유가 있어요. 왜? 앞으로 미래 입지는 무조건 이 네모박스예요. 강남이라고 해서 같은 강남이 아니라고 분명히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과거에는 어깨동무하고 같이 왔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여기를 이길 수가 없어요. 여기 올림픽대로하고 간병로는요 지하화 될 것이고 그 다음 그 쾌적한 공원에 서로 마주보면서 시너지를 가져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한번 보실래요? 자, 여기 보면 반포, 그 다음에 잠원, 압구정, 청담 바로 밑에 삼성, 송파구긴 하지만 잠실까지 이렇게 포함시킬 수가 있어요. 이게 A급이고 거기하고 마주하는 용산, 이천동, 한남뉴타운 쪽, 그 다음에 옥수 일부 이쪽에 성수 전략정비구역 재개발 바로 이곳하고 이곳이 마주 보면서 나중에 초고층 아파트로 변모할 거예요. 그 다음에 차기적으로 본다면 여기 보시면 방배, 서초 그리고 쭉 도곡동, 도곡, 대치, 개포
바로 이 정도가 여기를 이제 따라가는 정도가 되겠죠. 지금은 가격이 같다고 할지라도 나중에 10년 지나서는 10억 이상 벌어질 수가 있으니까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제 외곽 쪽 볼까요? 자, 여기 송파구가 좀 특이한 곳인데 송파구 전체에서 송파구는 잠실하고 잠실 외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잠실이 전망이 밝은 거예요. 이게 강남구 잠실동이었다면 지금 고점이 27억 정도 찍었던 엘리트파가 35억 이상 갔을 거예요. 송파구라는 이유로 못 간 거예요. 입지는 끝내주는데. 하지만 자 여기 보실래요? 그 옆에 잠실주공 5단지 여기 장미 1, 2차 얘들이 전망이 밝아요. 더 엘스 리센치 이런 것들. 그런데 좀 떨어져 있는 얘들보다 조금 떨어져 있는 파크리오라든가 올림픽 선수촌 단지 수는 많지만 여기를 못 이깁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둔촌주공 5단지 매머드급이죠. 12,000단지. 물론 여기도 다 전망 다 밝아요. 제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전망이 밝지만 워낙 멀잖아요. 여기 보세요. 자 가락시장역에서 강남 가는 것보다 더 멀잖아요. 둔촌에서.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이거 잡을 바에는 이쪽으로 들어가는 게 맞아요. 자 그리고 이제 같은 송파라도 남쪽 문정리라든가 복정 이 일대 위례라든가 이런 데는 좀 먼 곳이에요. 그래서 이 위쪽으로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남 서초도 이 밑쪽에 우면, 세곡, 내곡, 자곡 이렇게 수서 일원까지 이쪽은 강남에서도 C급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강남 매수자 또 계약 취소를 했답니다. 본격적 폭락 중. 집값 떨어지자 5억 계약금 포기. 이거 말이 그렇지 5억씩이나 포기하면서 실제로 계약 포기했습니다. 잠실구공 5단지 31.8억 매수자가 3억 포기. 도곡동 동래슬 49.4억 4.9억 5억 포기. 자 반포동 아크로 리버파크 43억 4억 포기. 왜 이렇게 포기하냐면 잔금을 치르려고 했더니 좀 중도금을 내려고 했더니 더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그렇게 내놔도 팔리질 않아. 자 분석 볼까요? 21년 매도자 취소였지만 올해는 주로 매수자가 거의 취소하고 있어요. 고가에 집중 15억 초과 집중. 즉 취소 매물을 봤더니 비싼 아파트들 15억 이상 20억 30억 40억 하는 아파트들이 거의 22.7%나 해당돼요. 왜 취소합니까? 집값이 하락하고 전망도 하락하고 금리도 인상하고. 자 파기의 종류 봤더니 매수자 계약 파기가 제일 많아요. 집값이 계약금보다 더 추락하니까 아예 그냥 날려버리는 거죠. 당첨 후에도 미계약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요. 청약, 당첨 후 포기가 속출. 고가 매수, 싸게 매도. 자 비싸게 지금 매수한 사람들은 그냥 잔금 치르자마자 계속 내놓고 싸게 매도해버리는 거예요. 왜? 막 빠질 것 같으니까. 집값 손해보고 매도를 한다는 거죠. 자 10년 전 대폭락보다 지금이 훨씬 더 위험합니다. 단순히 닮은 꼴이 아니에요. 불길하다. 집값 폭락 2007년과 너무 닮았다. 닮았다로는 말이 안 통하고 자 훨씬 위험하다가 맞아요. 왜? 노무현 정부 때는 특정 아파트, 특정 지역만 뛰었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는 지방까지, 수도권 외곽까지 그냥 싸그리 다 뛰어버렸어요.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여기 보실래요? 자 2005년에서 2015년 10년 동안 상승 5년에서 2009년까지 하락은 10년에서 15년 이렇게 했어요. 이번에 봤더니 자 2015년에서 25년 대략 10년 역시 잡아요. 상승 15년부터 21년까지 했다면 하락은 올해부터 25년까지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정권 교체됐죠. 진보에서 보수 정권으로. 이번에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경제위기. 08년에 미국발 경제위기가 터져갖고 폭락한 다음에 약간 반등한 후 역시 2013년까지 추락. 이번에는 코로나 위기죠. 그리고 급격한 금리 인상의 위기. 거의 경제위기가 지금 같이 맞닿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경제 침체인데 위기 못지않은 침체죠. 신도시 건설, 2기 신도시 택지지구가 엄청나다 보니까 이걸로 인해서 경기도가 쑥대밭이 돼가지고 10년 동안 집값이 못 뛰었어요. 서울도 물론 외곽 지역은 거의 뛰지도 않고. 자, 신도시 건설, 3기 신도시는 더 많아요. 택지지구랑. 난리 나겠죠. 예전에 1기 때도 그랬어요. 자, 해외 집값도 폭락을 했다는 게 재밌어요. 자, 2008년부터 12년까지 미국, 캐나다, 호주, 항상 말하지만 네덜란드, 뭐 이렇게 유럽 일부 나라. 자, 여기 보세요. 해외 집값 폭락. 21년부터 지금 폭락 중이에요. 미국 지금 3달 동안 폭락하는데 이따 그래프 보여드릴게요. 수직입니다. 수직. 상승. 수도권이 뛰었고 옛날에는 버블 세븐 중심으로 뛰었고 대형 위주로 뛰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수도권 전국 다 뛰었어요. 모든 평형이 다 뛰고
심지어는 나홀로도 뛰었어요. 강남 같은 경우는. 난리 나겠죠, 나중에. 뛴 폭도 더 많이 뛰었어요. 20에서 70%나. 그러면 폭락을 어떻게 하느냐. 자, 지가 폭락, 미분양 급증. 얘는 지가 폭락, 미분양 급증인데 여기가 0부터 60까지 떨어졌다면 얘는 20에서 70%까지. 즉, 말 그렇지 10억짜리가 70%면 3억 든다는 얘기예요. 그런 아파트 나옵니다. 예전에도 10억짜리가 4억까지 떨어졌던 것들 꽤 나왔었거든요. 이번에는 훨씬 위험해요. 주가 코스피 상단이 2000이었고 하단이 미국발 금융위기로 900까지 빠지는데 이번에 코스피가 상단 3300이고 현재 2200에서 놀지만 하단을 1000까지도 볼 수 있어요. 금융위기가 터지거나 그 장기 침체가 되면. 여기 보시면 부동산 사이클 반복, 자꾸 반복되지 알아서 잘 판단해야 돼요.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2010년 침체기에 접어듭니다. 12년 불황기로 빠졌어요. 13년이 바닥칩니다. 그리고 16년 계속 올라갔어요. 회복기. 호황기 19년. 그러다가 아예 그냥 꼭지 침체 진입기까지 엄청나게 뛰어버렸죠. 21년이 꼭지 찍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22년부터 하락. 22년 현재가 침체기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24년 정도 되면 불황기. 대략 25년 3년 정도 빠지면 이때 바닥이 될 거예요. 물론 몇 년 빠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예측이니까. 거의 맞아떨어질 가능성은 높아요. 자, 2027년 회복하고 30년, 31년까지 신고점을 찍고 또 올라가겠죠. 자, 이제 자녀들 부동산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했다가 자녀들 컨트롤 잘 하셔야 돼요. 2030, 20대, 30대들. 너무나 새 아파트를 선호해요. 나홀로가 됐든 또는 오피스텔이 됐든 깨끗하기만 하면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피눈물 흘리죠. 절대 못 잡게 하세요. 새 아파트만 좋아하는 그것은 좋은 현상이 아니에요. 비싸기만 하고 나중에 못 간단 말이에요. 그나마 아파트 잡으면 또 회복이라도 하지만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이런 거 잡으면 끝장이죠. 아무튼 새 아파트 선호 현상에서 좀 벗어나게. 두 번째, 직장 실거주 선호. 반경을 좁힙니다. 스스로가. 직장이라든가 학군이라든가. 그러다 보니까 좋은 매물이 있을 리가 없죠. 몇백만 개에서 골라야 하는데 그 몇십 개에서 고르니 그 아파트가 좋겠어요? 자, 세 번째는 자신한테 집을 맞춰요. 어떤 상황에 나를 맞춰줘야 하는데 본인 상황에 맞게 매입하다 보니까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나한테 맞추는 거야. 얼마나 떨어졌는지 얼마나 올라가는지. 자, 무리하게 매입합니다. 특징이 또 왜? 젊은 분들이 월급이 세요. 연봉 믿고 그냥 영끌하고. 그러니까 지금 난리 났잖아요. 타이밍 입지 다 무시해버립니다. 여러분들 전문가들도 보세요. 자, 누구라고는 말 안 하지만 유튜브가 됐든 전문가들 보면 젊은 사람들 하나같이 폭등 못 먹어도 폭등. 그 사람들은 나이가 젊다 보니까 과거에 폭락을 경험 안 했어요. 그러니까 폭등. 지금 그 사람들 말 들은 사람들 좀 난리 났잖아요. 나이 들어서 대성 통고 간다고요. 자, 경험 지식이 부족합니다. 고집도 세요 또. 인정도 안 합니다. 부모들 무식하다고. 그러니 특히 컨트롤 잘 하셔야 돼요. 자, 미국 집값 수직 하락, 글로벌 부동산 폭락. 여기 보면 미국이 이게 0이야, 집값이. 이게 많이 떨어질 때가 있었네. 바로 미국발 금융위기 때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연도도 2009, 10, 11, 12, 13년까지. 우리나라하고 너무 똑같지 않아요? 이렇게 뛰었다가 떨어졌다가. 그리고 이렇게 엄청나게 올랐죠. 근데 여기 보세요, 지금. 수직 아닙니까? 이거 지금 22년이에요. 어때? 이게 0 밑으로 떨어졌는데 이렇게 내려갈 것 같아요, 당분간. 여기까지, 이런 식 모양이 또 이루어지겠죠, 이렇게. 확률 아주 높잖아요. 미국이 늦게까지 뛰었어요. 왜? 여기서 좀 덜 올랐거든. 캐나다, 네덜란드, 호주,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룩셈부르크, 미국, 포르투갈, 영국. 지금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서 금융위기가 터질 만한 위험성이 높은, 버블이 꺼질 위험성이 높은 나라들이에요. 가계부채 비율하고 여기 주택 가격 상승률이 나와 있습니다. 마이너스 프리미엄 확산, 갈수록 심각, 70% 집값 하락. 자, 뭔 말이냐? 이거 괜히 아파트도 아니고 오피스텔이라든가 도시형 생활주택 거의 반절이 뭡니까? 거의 대부분이에요. 분양가에도 팔리지도 않아요. 자, 여기 보면은 99% 미분양, 뭐 42% 미분양, 53% 미분양. 이것도 다 못 믿어요. 자, 왜? 회사 부유분이라고 미분양에 포함도 안 시켜요. 마이너스 무려 7,000p
아이, 7천은 마이너스도 아니에요. 2020년에 경기도 평택이라든가 파주라든가 거기 아니라도 경기도에 마이너스 30% 분양가 밑으로 떨어진 것들을 널렸었어요. 언제? 2020년 직전에. 왜? 그때까지 집값 안 올랐잖아요, 경기도. 그러다가 그런 것들이 지금 3억짜리가 7억까지 올라온 거예요. 지금 가격도 추락하고 있죠. 그런데 무슨 오피스텔, 분명히 명심하세요. 분양가에서 반토막 날 수도 있어요. 국민 10명 중 7명 집값 떨어진다. 지금 이게 파란색이 하락인데 21년만 해도 별로 없다가 여기 지금 10월달 여론조사 70%가 떨어진다.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파란색이. 지금 이제 눈에 보이거든요. 하락이.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 땅값 거품치고 여기 보시면 계속 이렇게 기대 인플레이션이 내려와야 하는데 다시 또 올라가고 있네요. 이건 물가가 쉽게 안 꺾인다는 얘기예요. 자, 거래가 어떻게 된 게 600, 500 이거 역사상 최저치예요. 이번 달에는 170인데 아마 594보다 더 밑돌 것 같아요. 이게 땅값인데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드릴게요. 지방에 땅 산다고요? 자, 여기 미국발 금융위기 때도 안 빠졌었어요. 땅값 별로. 이게 2013년이니까 여기서 잠깐 빠졌다가 이렇게 아직도 플러스예요. 땅값 거품은요 상상 초월입니다. 지금 예전에 일본이 폭락을 했을 때 집값보다 땅값이 3배나 더 떨어졌어요. 우리나라 똑같이 빠질 거예요. 집이 떨어지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근데 땅은요 바다 없이 추락합니다. 특히 시골 땅. 분명히 말했어요. 시골의 논밭, 임야 다 조심하세요. 시골이라고 해서 완전한 시골 말고 중소도시 다 포함돼요. 광역시도. 강남의 처참한 몰락. 자, 아주 고민을 하고 있네요. 오래전부터 줄기차게 집값 하락을 경고해 왔는데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가격 하락이 가파르며 경제 분위기도 심각합니다. 이제는 타이밍만 잡아서는 안 되며 가격이 아무리 떨어졌어도 입지와 물건을 잘 선택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